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또 한낮 기온도 18도에 머물면서요.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또 중부지방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평창 알펜시아 공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최문순 전 지사가 입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의자 신분으로 상정하고 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좀 당시 상황을 좀 가장 근접거리에서 파악하고 또 함께 또 이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었던 이 구자열 전 비서실장 연결해서요.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이 도레미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죠.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0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첫 번째 단풍이 지난달 28일 설악산에서 시작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설악산에만 5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난 2일까지 강원도 내 고속도로 입출구 교통량은 172만 2천여 대였고 연휴 첫날인 1일 도내 주요 국립공원과 관광지 등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명절 수준의 정체를 보여 서울에서 강릉 간 소요 시간이 5시간 10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작 배포했던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 지역 현장 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을 전량회수에서 폐기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북한의 남침 사실 등이 누락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소 수록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고 현재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교 등에 679건이 배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샘마루 굴림공원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장기 주차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샘마루 굴림공원과 샘마루 초등학교 옆에 조성된 해당 주차장 두 곳으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항의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오랜 기간 이 강원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가 지난해 6월에 매각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그 입찰 과정에서요, 이 담합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심지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에 입찰 담합 의혹으로 또 경찰에 입건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정책에 대한 이 도정 흠집 내기냐 아니면은 이 도정 재정에 또 영향을 준 악영향을 준 이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형사적인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좀 많은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가장 옆에서 근접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정책을 결정할 때 함께 논의하기도 한 당사자이기도 하죠.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연결해서요.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황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네. 제가 목소리가 우리 한태호 아나운서님만큼이나 괜찮은 목소리였는데 네. 이게 좀 요즘 환절기 때문에 아주 이렇고요. 네. 제가 요즘에 6월 선거 이후에 치악산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행도 좀 많이 하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운동도 하고 또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동안 못 누렸던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제가 그렇다 치는데 저까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가 좀 약간 할 말이 있지만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방송 전에 이 네. 호칭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라고 했는데 네. 전 의원, 전 특보, 전 비서실장, 전 후보 다 전이에요. 정말 그 야인이지 않습니까? 현 그 직이 없는데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직은 있습니다. 어떤 제가 거 지금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 법인에서는 청년 문제나 지역의 현안 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뭐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했던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활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6월 선거를 치른 이후에 네. 심신이 조금 좀 많이 좀 쇠락한 이런 편이 돼서 예. 많이 지금 충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아마 이 활동을 좀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법인 뭐 이사장이신가요? 네,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장님으로 이제 앞으로 부르도록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충전하고 네. 내년 초쯤서부터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활동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해왔던 일이고 지역 시민들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주 지역에 지금까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현안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원주 시민들이 어떻게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황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활동 계속하실 예정이시다. 이사장님으로 이제 앞으로 또 호칭을 정리하겠고요. 네. 최근에 최문성 전 지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과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그 이사장님은 그 당시에 정무특보 또 비서실장으로서 이 정책이 또 매각이 결정되기까지 또 집행되기까지 함께 논의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상황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찰에서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이 뇌물수수로 입건이 돼갖고 지금 현재 뭐 조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 최문순 지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경찰에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아주 무례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삼선 도지사를 한 그 김진선 전 지사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이 시설을 신축을 한 거예요. 네. 2010년도에 준공 당시에 한 1조 6천억 정도의 이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그때 차입금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하면 두 가지로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하루 이자 1억 2천만 원. 네. 이렇게 기억될 겁니다. 그때 당시 1조 원 이상을 차입한 금액의 이자가 하루 1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이 됐는데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당시에 한나라당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강원도에 알펜시아의
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네. 매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때 최문선 지사께서 이제 2011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뭐 매각의 필요성은 뭐 또 개요를 네.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 핵심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물어보겠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 투자 금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네. 부채 비율만 하더라도 한 1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네. 7,115억 원에 매각했어요. 네. 헐값으로 매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네. 1조 6천억 정도가 소요됐고 당시 그 차익 금액이 1조 한 300억 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알펜시아를 보면 A, B, C 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A 지구에는 골프 빌리지예요. 네. 골프장을 비롯한 여기에 골프 빌리지가 한 19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4,800억 정도를 이미 알펜시아는 매각이 끝난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 알펜시아의 전체 금액으로 이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4,800억. 그리고 그 스키 점프대라고 있죠. 네. C지구에 있는 스키 점프대를 비롯한 올림픽 시설들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팔 수 없는 금액이에요. 네. 팔 수 없는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지나면 이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대략 이런 걸 계산하면 알펜시아 가치는 8천억 정도가 맞아요. 그 문제는 또 이제 이게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네. 결국 이제 그 매각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몇 차례 네, 유찰되었었죠? 4차 공매까지 가가지고 예. 유찰이 되고 5차에서 낙찰이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 입찰 금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장부 가격이 9,700억 정도 됐죠. 9,70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계속 유찰되면서 매번 이제 이제 가격이 낮아진 거군요. 예, 10%씩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강원개발공사에서 그 방침을 바꿔서 예. 이제 전체 30%까지 이걸 내려도 된다 하는 것을 이미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다 그 협의를 한 끝에 이제 내린 거죠, 금액을. 알겠습니다. 그 네. 매각 금액은 뭐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가장 그 문제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입찰은 이 네. 두 곳 이상이 입찰이 참가해야 입찰이 네. 이제 그 진행되고 또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H그룹의 자회사 네. 두 곳만 이번에 그 입찰에 참여했었어요. 이것은 그 입찰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본 전제 조건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최무선 지사도 최종 결재권자인 상태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방해 의혹을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경찰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어느 정무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어느 공무원이 입찰을 담합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겠어요? 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사실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가 1차 입찰을 냈을 때 여러 개 복수 업체에서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입찰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 네. 결국은 계속 유찰이 되다가 5차에서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시 도의 입장에서는 KH그룹이 자회사인지 자회사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일이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네.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보고를 낙찰이 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KH그룹과 그 자회사라는 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확인을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강제공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다시 내린 게 네. 이게 같은 회사일 경우에 이게 입찰 방해 내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을 검토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조달청에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다. 아하, 예. 이게 문제가 없다. 법인이 자회사라 할지라도 법인 대표자가 다르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KH그룹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어젠가 그전에 또 해명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은
이제 그 지사님, 이제 최문순 지사님까지 이거 지금 입건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럼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자회사인 것을 추후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입찰방해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 또 그 이제 입찰 과정을 진행했던 그 상위 기관에 상위기관으로 해야 됩니까? 하여튼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검토 의견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공문으로 검토 의견을 받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강원개발공사 그 사장님하고 그쪽 그 본부장님이야 이제 그 직원들이 보고를 해러 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련 우리 법률 자문단이라든지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 아마 다 의뢰를 해서 유권해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문제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이제 인식을 했고 지사님 또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를 저도 그렇게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김진태 도정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또 이제 도의회도 이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재정 효율성 특별위원인가요? 알펜시아 매각과 또 레고랜드. 최근에 또 그 중도개발공사 부채를 또 회생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최문순 도정이 가장 큰 또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정이 아니라 치적으로 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진선 도정 전 도정이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 신축된 일이고 그때 당시 의원들조차도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리지 않는 이런 어려운 알펜시아를 7,150억에 팔았으면 시장 가격은 3천억, 4천억 수준이었어요. 이것은 뭐 어디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일이에요. 이걸 잘 팔았으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 이걸 실정이라고 보면 안 되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군요.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이 정책 과정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제 들은 것은 오늘 만족하겠습니다만은 이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업무를 담당했던. 근데 뇌물을 받아서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느 도지사나 어느 비서실장이 당신 뇌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이 최문순 지사님이 입찰 담합 여부를 알았느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다른 일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유찰 몇 차례 되었고 정말 KH그룹밖에 나올 사람도 없고 입찰에 참여할 기업도 없고 뭐 그렇다면은 굳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매각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뭐 요즘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쪽 KH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뇌물 준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일은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적당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차피 뭐 입건이 되고 또 최문순 전 지사 뭐 조만간에 또 수사도 받을 것이고요. 뭐 결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충전 중이라고 하십니다만은 사실 또 원주시 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또 많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자주 뵙고요. 좀 지역 현안들 자세하게 또 의견 서로가 또 교환하는 이 자리 좀 앞으로 또 마련하도록 하죠.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자열 전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중앙전통시장이 도레미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중앙전통시장이 도레미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중앙동에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과 함께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원주 중앙전통시장이 도레미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 도레미 시장은 길도자의 올레, 아름다울 위자로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시민들에게 이름을 공모받아서 새 이름을 선정했고 이 이름뿐만 아니라 시장의 새 단장을 위해서 준비 시간을 갖고 지난주에 시장 입구 세 곳에서 이 도레미 시장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중앙동 시장권에 있는 중앙시장과 이 중앙시민 전통시장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 타지에서 오는 방문객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 새롭고 간결한 이름으로 시장 이름을 바꾸고 바뀐 시장 이름처럼 더 젊고 다양한 재미거리를 앞으로 시장에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또 그에 걸맞게 시설 개선들도 대폭 이번에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도레미 시장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시장도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시장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했고 또 내부 조명과 시장 간판을 개선했고요. 또 시장 상인들과 시장의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레미 협동조합도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레미 시장의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쇼핑몰에서는 상차림이라고 해서 도레미 시장에서 유명한 음식들로 한 상을 꾸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야채와 고기, 먹거리로 꾸몄는데 작년 추석에 처음 판매를 시작해서 이번 추석에는 주문이 7배 이상 늘 정도로 이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 도레미 시장 협동조합 이동기 부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름을 저희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레미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손님들 대부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름이 좀 새롭다. 그리고 또 친숙해지고 좀 더 젊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름에서 주는 느낌과 같이 좀 더 젊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밝아지는 그런 시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상인의 구성원들도 다들 젊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활기찬 시장이 되고 깨끗한 시장 그리고 친절한 시장이 될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영서권에 계신 다른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충분히 즐기시고 먹거리 먹고 많이 맛보시고 알려지는 시장, 재밌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도레미 시장. 시장 분위기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도레미 시장은 예전부터 만두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 중에도 이 만두가 유명한데요. 특히 김치 만두의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만두와 만두 가게들이 모여 있고요. 또 80여 개의 가게가 모여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강원 영서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매시장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 4시면 도매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켜는데요. 이렇게 도매시장 덕분에 싱싱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시장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쉬웠던 점은 시장에서 즐길 거리나 볼거리 또 쉴 곳이 마땅히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 시장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쉬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레미 정원이라는 무인 카페도 만들었는데요. 음료는 1,000원대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을 둘러보다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시장 분위기에 상인들도 반가워했는데요. 도레미 시장에서 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느낌은 이게 좀 젊어졌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도 약간 좀 도레미처럼 젊은 고객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약간 신선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전통으로 하면 옛날식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도레미 그러니까 약간 좀 젊어지고 새롭다. 어쨌든 재밌어요. 재밌고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합작해갖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기면 상품권도 드렸고 그다음 뽑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래갖고 시민들 많이 오시라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좀 오셔오세요. 놀러 오세요. 예, 도레미.
길도자의 올레자 아름다울 미자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시장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좀 미래로 가는 그런 또 아름다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요. 네, 이 도레미 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변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달의 찹쌀떡 같은 대표 상품을 개발 중이고요. 또 인근 원주의 관광 명소인 강원 가명과 아카데미 극장을 들리고 종착지인 도레미 시장에 방문해서 미션에 참여하면 상품을 주는 미션 투어, 레전드 오브 도레미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또 시장 상인들과 줄다리기와 같은 게임에 참여해서 이기면 상품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더 풍부하고 재밌는 장소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길에 도레미 시장 들러서 만두 좀 사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좀 만두국 끓여 먹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이 도레미 시장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그런 만큼 많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또 중앙동의 새로운 관광 장소로 또 쇼핑의 명소로 성장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